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다시 늘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다시 1,930선 초반으로 밀려났는데요. 만기일 전망, 오늘 오후장 남은 전망 부탁드리고요. 만기일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만길 관련 이제 전망을 드려보면은 지금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하방 배팅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굳어져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즉 외국인은 전일자에 선물을 한 8천 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일단은 금일을 대비하는 하락 배팅을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물 같은 경우에도 9월 25일 이후부터서 1조 6천억, 7천억대까지도 계속 매도하면서 금일도 2천억 원대의 매도를 보면 지금 현선물 공이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콜옵션 매도나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강력한 하방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 구도로 봤을 때는 만기일 오늘 금일 마감 지수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수가 시간이 마감 지수까지 갈수록 계속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의 누적이란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회복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방 배팅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 상당히 조금 견뎌내기 좀 어려운 국면인데 사실상 과거에 비하면 지수는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고 지수 변동폭 자체가 뭐 2, 30포인트 변동은 과거로 치면은 그렇게 많은 변동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그 하방 배팅했던 컨센서스가 상당히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관도 수급의 매수 주체로 등재를 못하고 있고 개인만 트레이딩 바이에서만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면 자체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쉬운 장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이러한 강력한 하방 배팅이 적어도 기존에 꾸준히 누적해온 것들을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누적을 늘려놨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만기일 이후에도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좀 오버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유로존에든 오늘도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지만은 유로존 섹터라든지 다른 글로벌 선진국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머징 섹터나 또는 한국 섹터에 대한 순매수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공격적인 하방 배팅을 통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기일 이후에도 시장을 좀 어떻게 장단을 맞추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선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기관은 방어적인 매수세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친 급락에 대한 포지션을 우려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율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재적인 단기적인 트렌드가 이렇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까지 이렇게 하방 배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그동안 부장님께서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의견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뭐 6, 7, 8월 달에도 계속 중소형주 네. 장세를 얘기 드렸었고, 이것이 연말까지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길게 이제 뷰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세 자체가 실적으로 가거나 또는 업황으로 가거나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국 내부에서 또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과 업황, 밸류만 가지고 주가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구도 내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형주 주도의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체력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구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등장하기는 힘들고 또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IMF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한국은행까지도 하향 조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 리서치 기관이나 기타 경제연구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외형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추석 전까지만 해도 많은 리서치 하우스 뷰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꺾일 것이다. 대형주가 다시 등극할 것이다 하고 많은 전망 분석이 나왔고 중소형주가 끝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대두가 됐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배외 변수와 거시 변수에서 대형주 쪽은 짓누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 중소형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 움직이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캐시의 흐름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뭐 뻔한 흐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강세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얘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도 원화 강세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 업종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수출 관련 기업보다는 수입 관련 또는 내수 기업에 대한 호재를 예상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맞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부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제조한 다음에 국내에 내수 시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빙그레라든지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물론 해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의 기반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제품 단가 인상을 통해 가지고 마진율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번 원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보면 상당히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이론적이긴 하지만 수익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들이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볼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중에서도 마켓 쉐어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들은 분명하게 이번에 불황에도 잘 버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NHN과 같은 그 국내 인터넷 포털 내수 기업과 또 통신업체인 SK텔레콤과 같은 기업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 또 카지노 업종인 강원랜드 같이 철저하게 국내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불황에도 강한 기업으로 분명히 등극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유통 관련해서 또 GS 리테일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도 분명하게 원화 강세 수혜 종목으로 분명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제가 좀 같이 언급드리면 대형주에 대한 기대는 난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분석도 제가 지난주에 해드릴 때 이미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들어도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지수에 전혀 영향력을 못 주고 있고 종합주가세의 기대치를 계속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도 결국은 대형주에서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리 나와봐야 어닝 모멘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닝 기대감도 좀 저버리시고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특히나 낮추시면서 결국 중소형주 중에서 수급적인 종목을 찾는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마감 전략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네. 실적에도 기대지 마시고 밸류에이션에도 기대지 마시고 업황에도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즉 지금 시장은 여건적으로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우위 종목을 헌팅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DI 같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가가 싸이에 대한 모멘텀이 붙자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단타를 치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내보자 하고 몰려드는 그런 수급 요인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적어도 실적 밸류 업황에 절대 기대지 마시고 자금들이 몰릴 만한 이유가 있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슈 종목들을 찾기를 기술적 분석 차트와 매수 거래량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최근에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윌비스와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금일은 뭐 소폭의 마이너스는 보이고 있지만은 사료 기반의 돈육 사업과 가금류 사업이 수직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상당히 호재를 보이면서 수익 자체가 상당히 하반기에 기대가 많이 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M&A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금일 마이너스권에서도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대형주는 좀 잊으시고 지금까지도 강조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좀 고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지금처럼 꼼짝없이 물리게 되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밀려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각계 돌파를 통해서
종목별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종목 헌팅 작업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